승부를 걸 곳을 선택하고 집중하라. 여기저기 재테크에 대한 풍문에 휘둘리지 말자. 자신의 강점 분야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재테크에 대한 승부처는 크게 부동산과 증권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는 증권하면 보통 주식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주식은 증권의 일부분이다. 이 외에도 회원권이라든지 귀금속 같은 몇 가지 경우가 더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과 증권에 비하면 훨씬 작은 시장이다. 부동산에는 토지, 건물, 아파트, 상가와 같은 직접 투자의 대상이 있는가 하면 리츠 같은 간접 투자의 대상도 있다. 증권의 경우에도 직접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간접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은 10억을 모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나름대로의 재테크 강점 분야가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재테크의 승부처를 한번 나열해보자. 이 분야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알아두는 것이 좋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특별히 관심이 더 가는 분야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 쪽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재테크의 승부처로 부동산을 선택해야 할 것이며 자신의 전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주식 투자를 자신의 전공으로 삼아 기회가 포착되었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자들의 투자 행태를 지켜보면서 종종 그들의 동물적인 감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많았다. 그러한 결정적인 찬스의 포착은 바로 여유에서 비롯된다. 항상 여유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전공으로 하는 곳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다가 나름대로 판단이 서면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긴다. 이와 같이 재테크에는 승부를 걸 곳을 선택하고 집중하다가 결정적인 때를 노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단기 목표로 세분화하라. 뛰어라. 하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러면 원하는 큰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전생에 걸쳐 장기 목표를 세우는 것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장기 목표를 잡아놓으면 피부에 와 닿는 현장감이 떨어지게 되어 행동마저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에 맞는 세분화된 단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 목표가 내 집 마련이라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 목표들을 세분화해보자. 동원증권 이대리의 경우를 다시 한번 예로 들어보자. 이대리는 직장이 여의도이기 때문에 여의도와 교통이 편한 강서구 방화동에 24평 아파트를 구입할 계획이다. 아파트의 예상 가격은 약 1억 2천만 원 정도로 보고 있으며 현재 있는 전세금 8천만 원에 4천만 원을 더해 아파트를 살 계획이다. 2003년에는 1,5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아직 자녀가 어려 교육비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절약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렵겠지만 생활비는 1천만 원만 사용할 예정이고 보험료로 200만 원, 가계 비상금으로 300만 원을 책정해 놓았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자산이 1억 1,1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이고 내년도에도 1,500만 원의 저축은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다. 방화동의 아파트를 사는 데는 4천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MMF에 있는 돈 2,500만 원과 회사에서 융자받는 2천만 원을 더하면 해결이 될 전망이다. 회사에서 융자받고 있는 전세자금 2천만 원은 구입자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미리 인사부에 확인해 놓았다. 우리 사주를 팔아 현금화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으나 이럴 경우 사주 대금 융자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제외했다. 문제는 1년 동안 가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돈을 1,500만 원으로 한정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월별로 수입과 지출을 미리 계획해 보았다. 빠듯하게 살아야 할 것 같지만
이대리와 부인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다른 것들은 모두 미루기로 약속했다. 한 달 생활비로 75에서 80만 원만 사용하기 위해 이대리부터 짠돌이 생활을 감수하기로 했다. 아이들 간식도 줄이고 아내도 당분간은 백화점 출입을 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불태웠다.